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 특별히 더 수혜를 입을 만한 LG화학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전일 장 마감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LG화학이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라고 밝힌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LG화학의 중국 난징 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8개 라인이 운영 중인데 내년까지 17개 라인으로 증설을 하겠다. 그래서 총 생산 능력을 8기가와트로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테슬라 때문이다 라는 추측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테슬라의 전기차가 워낙 중국에서 잘 팔리고 앞으로도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자 LG화학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에게도 눈길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다 같은 2차전지 업체가 아니죠. 분명히 LG화학이 주력 고객사인 그런 업체가 있고 삼성 SDI가 주력 고객사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G화학이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과연 특별히 더 수혜를 입을 만한 LG화학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그런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의 완성차별 2차전지 매출 비중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고객사별 매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전지에서. 일단은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르노, 그 다음에 현대, 기아, 아우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국가별로 살펴보면은 유럽 고객사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폭스바겐, 볼보, 제규어, 아우디, 메르세데스, 푸조, 포르쉐, 르노. 자, 이런 기업들이 다 유럽에 속해 있는 완성차 메이커죠. 그 다음에는 바로 미국입니다. 테슬라가 일단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쉐보레, GM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현대 기아차 비중이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LG화학은 정말 글로벌리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특정 고객사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골고루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테슬라의 매출 비중이 가장 커요. 그런데 이 테슬라가 더 많이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 자, 그래서 구매 오더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이 중국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2배 이상으로 증설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밝힌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매출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이 테슬라 전기차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LG화학의 실적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전기차가 잘 팔리고 앞으로도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걸까요? 중국의 차종별 신차 판매 목표 비율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내연기관 차량 비율이 하이브리드 합쳐서 한 95%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 순수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5%입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내연기관 비중은 40%, 그리고 2030년에는 내연기관 비중이 15%, 2035년에는 아예 퇴출을 해버리겠다. 즉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100% 친환경차로 대체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수치는 상당히 가시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에서 친환경 차량, 전기 차량 보급 비율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환경 부분입니다. 중국이 워낙 제조 이런 것들이 빠른 시간 안에 막 발달하다 보니까 공장도 상당히 많고 이에 따라서 이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환경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고요. 개인적으로는 2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번째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이 웬만한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따라왔습니다. 가전, 스마트폰, 조선, 웬만한 품목 같은 경우엔 자국에서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마련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자동차는 아니죠. 자동차는 최소 2만 개에서 3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수십 년간의 역사가 없이는 그 기술력을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독일, 일본, 미국, 우리나라 등 이런 자동차 기술을 사실 중국이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런데
타이밍이 좋게 이 내연기관은 저물고 글로벌리 지금 친환경차가 막 떠오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다 하고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은 아예 접어버리고 친환경 차량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G화학의 본격적인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장비와 소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장비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의 이 매출 비중을 살펴보니까 특별히 이 LG화학에 집중됐다라기보다도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국내 배터리 3사에 전반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연도는 LG화학 비중이 높고요. 또 특정 연도는 SK이노베이션 비중이 높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터리 3사의 이 증설 계획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고객사가 증설을 많이 하면은 그쪽에다 많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매출 비중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장비는 제외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소재라고 한다면 크게 5가지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동박이 있습니다. 자, 각각 소재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극재는 배터리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해질은 리튬 이온의 통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생산되고 있는 전지가 리튬 이온 전지죠. 그래서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음극에서 양극으로 자, 어느 경로를 이동하냐에 따라서 충전과 방전이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통로 역할을 전해질이 한다. 그리고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의 섞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동박은 전자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전해질과 분리막은 배터리의 안전, 폭발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박은 효율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자의 소재에 속하는 LG화학과 관련된 그런 주요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배터리 3사별 소재 협력사입니다. 자, 이렇게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살펴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이 있었죠. 분리막은 특별히 납품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X표가 쳐져 있는 것도 있고, 동그라미 2개가 쳐져 있는 것도 있고, 하나 쳐져 있는 것도 있고, 자, 세모가 그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동그라미 2개는 해당 고객사 매출 비중이 크다. 즉, 해당 고객사가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강한 수혜를 받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하나는 적절히 그냥 관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세모는 시제품을 공급했거나 이에 따라서 향후 공급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고요. X표는 관련이 없다. 해당 고객사와 거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극재를 살펴보면 에코프로 BM이 사실 이 양극재 분야에서는 가장 핫한 소재 업체죠. 그런데 LG화학과는 거래하지 않고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과 거래를 합니다. LG화학과 거래를 하는 이 양극재 업체는 LNF와 포스코 케미칼 두 기업이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LNF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 SDI에는 납품을 안 해요.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합니다. 다음으로 음극재. 음극재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마찬가지로 LG화학을 포함을 해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음극재 현재 쓰이는 주요 소재가 흑연입니다. 흑연을 이 포스코 케미칼이 만드는데 근데 앞서서 음극재가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흑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소재가 바로 실리콘 산화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대주전자재료가 만들고 있고 LG화학과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 향후에 이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 SDI에는 이 한솔 케미칼이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첨보가 국내 배터리 3사에 다 납품을 합니다. 매출 비중이 국내 배터리 3사가 한 70% 정도 되고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그리고 나머지 30%가 해외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첨보는 사실 특정 고객사 비중이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양한 기업과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기업이 최근에 2차 전지 전해액 생산업체 파나스 이텍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요. 향후에 LG화학에도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동박 분야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두산 솔루스가 각각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주로 이제 삼성 SDI, 그 다음에 두산 솔루스는 LG화학을 포함해서 SK이노베이션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LG화학이 과연 잘 나가면 어떤 기업들, 어떤 밸류체인들이 좋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업체들. 자, 이 중에서 이렇게 강한 수혜, 동그라미 2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뭐 수혜, 이런 식으로 분류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LG화학과 관여도가 깊은, 자, 강한 수혜와 수혜, 자, 이런 종목들만 굳이 언급을 하면 됐는데, 왜 이렇게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다양한 밸류체인에 대해서 살펴봤느냐? 자, 지금은 LG화학이 뭐 중국 배터리 증설을 2배를 한다. 그리고 잘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춘추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성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주요 업체별 밸류체인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은 나중에 뭐 SK이노베이션이 잘 나갈 수도 있고요. 삼성 SDI가 잘 나갈 수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자, 어떤 기업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런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신다면은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LG화학에 특별히 많이 편중된 업체들 분명히 있긴 있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LG화학에 대해서 컨빅션 바이, 정말 LG화학이 최고가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한다면은 그런 업체들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난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배터리 3사에 전반적으로 다 납품하고 있는 이 3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수혜를 다 받는 업체들 있잖아요. 뭐 보시면 뭐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뭐 첨보, 그 다음에 뭐 일진 머티리얼즈, 두산 솔루스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좀 더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 관점에서는 주목해보면 좋겠죠. 자, 아무쪼록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정보를 가지고 2차전지 관련 기업들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